서울 북한 이탈 주민과의 동행 정대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미정입니다. 네, 미정 씨. 네. 미정 씨 하면은 방송국, 또 정규직, 네. 아나운서 자리를 때려치우고 어. 프리랜서 선언을 했던 걸로 유명하잖아요. 유명합니까? 네,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때 어떤 결심이셨어요? 사실 고민이 많았죠.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방송으로 더 잘 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나왔는데 네.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라는 뼈아픈 기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취업에 일단 한번 선망의 직업을 성공을 한번 한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기회, 다른 진로를 찾아서 지금도 이제 계속 개척, 성장 중인가요? 아니면 어느 수준에 이상 자기가 올라갔다? 왜 그러세요? 저 지금 아직 응애죠. 이거 안 말려드네. 네. 다들 그렇게 힘들게 어쨌든 우리 남들 보기에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보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게 박사학위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네. 취업이 좀 많이 늦는 편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렇죠. 특별히. 그렇죠. 이렇게 30대 중반 뭐 40 정도 돼서야 이제 박사학위를 따고, 근데 박사학위를 따도 네. 아무 연락도 안 오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오. 이게 박사학위 따기 위해서 한 5년, 10년씩 이렇게 공부를 하고 네. 갈아 넣거든요, 인생을. 그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막 애 키우면서 네. 박사학위 공부한다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막 인턴 생활도 여러 가지 뭐 해봤고 네. 석사학위 때부터 그렇게 하고 막 논술 강사도 해보고 출판사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 계속 하면서 박사학위 따고 했는데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아요. 지금 뭐 이렇게 또 탄탄대로 걷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이게 피눈물의 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사실 취업이라는 게 참 녹록지 않고 지금도 그렇고 요즘 어린 젠지 세대들은 더 합니다. 예.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또 있죠. 오늘은 사실 뭐 나의 억울한 스토리 많이 하셨지만 주인공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 어떤 얘기 해보나요? 오늘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취업과 진로 이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볼 건데요. 네. 서울시에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이 전쟁 같은 이 취업 준비 현실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 따끈따끈한 찐 현실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또 저희 옆으로 또 두 분이 자리하고 계시거든요.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먼저 북한 이탈 주민분들의 네. 그 취업 준비 실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박사님이십니다. 서울이니까 또 서울통일교육센터를 총신대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건 아니시지만 그 총신대학교의 평화통일연구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최순미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지난주에도 나와주셔서 좀 열강을 해주셨어요. 이분께 취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진짜 많거든요. 이분 또 하고 있는 일도 꽤 많아요.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온몸으로 그야말로 취업 전쟁 관문을 뚫어보기도 하셨고요. 지금은 또 새롭게 가방끈을 또 길게 늘리고 계십니다. 네, 진학해서 또 새로운 진로를 모색 중이기도 한데요. 장혁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분 사실 원래 그 수많은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유튜버시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방송인의 자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약간 인생 이모작으로 혹시 방송인 그쪽으로 또 취업을 계획 중이신 건 아닌지. 아니 그냥 뭐 막 이렇게 나쁜 말로 피치라는 거죠. 그냥. 예. 일단 요거부터 물어볼까요? 꽤 구독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유튜버로서 얼마 보세요? 잘 나갈 때는 한 200은 들어왔던 것 오, 같아요. 200이요? 네네. 세상에. 성공했네, 그런데 성공했어. 조금 그 유튜버는 그 구독자가 1000명일 때까지 제일 즐겁습니다. 근데 그게 한 명씩 늘어나는 걸 보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막 그 만을 넘어서면 막 그 조금 그 설레던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제 군중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어떤 멘트를 하라고 거의 강요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휘둘리는 것도 조금 쉽지 않고 네, 그래서 일단 접었습니다. 좋은 댓글만 있지도 않잖아요. 아니 뭐 그거는 확률적으로 네, 그런 것에 별로 흔들리지는 않는데 좀 더 나가서 그 대부분이 그 원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 편향적일 수밖에 없어지는 그런 저렇게 특징이 오만한 내용을 겸손하게 이야기하다니. 아, 네. 아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괜히 여쭤보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북한 이탈 주민 가운데 탈북 유튜버라는 네, 맞죠.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는 뭐 인플루언서, 연예계 쪽으로 진출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직업군은 다양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좀 조목조목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그럼 최 박사님께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취업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 취업 말고 창업하시는 케이스 혹시 많이 보셨어요? 궁금하다. 그 유튜버 네. 하는 것도 창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유튜브 얘기가 나서 그런데 제가 재작년까지인가 세다가 말았거든요. 근데 재작년까지 셌을 때 북한 이탈 주민 출신의 유튜버가 한 40명이 넘었어요. 아 맞네요. 채널이 40개가 넘었었고요. 그만큼 이제 조금 진입장벽도 쉬우면서 자기의 길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훨씬 재밌게 시작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 얘기를 하셨는데 창업에 많은 창업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창업 사례들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주세요. 이런 창업의 사례가 있다, 성공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소개해주면서 다른 북한 이탈 주민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하는데 제 지인 중에 정말 대단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도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조그만한 구멍가게로 시작을 했어요. 슈퍼마켓, 동네 슈퍼마켓이었는데 아파트들이 이제 개발이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 단지 앞에 조그만한 그 구멍가게가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죠. 왜냐면 단지가 들어섰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권리금을 받고 팝니다. 오. 그리고 더 큰 데로 가요. 오. 이제 입지를 알았잖아요. 어디서 하면 잘 된다. 그래서 장사를 해서 또 권리금을 받고 팝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과 그 장사를 같이 이렇게 슈퍼마켓을 같이 운영을 해서 굉장히 잘 된 케이스가 계시고요. 그분은 하나원이라고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처음 가는 12주 동안 남한에 관련된 교육을 받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창업 성공 사례로 강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뭐 아까 장혁 씨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좀 안 좋은 사례, 뭐 힘든 사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좀 내 주변에 이렇게 잘 된 사람도 있다. 사실 좀 배가 아프더라. 뭐 이런 사례도 좀 듣고 싶어요. 좋은 사례는 정말 많죠. 제가 이과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대학 선배 중에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서울대병원 의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분의 동생은 지금 맥킨지를 다니고 계세요. 근데 맥킨지 되게 연봉 짱이거든요. 네. 정말 부러울 정도로 그 남매가 잘 풀린 케이스도 많습니다. 남매예요. 네. 여동생인가요, 동생이? 남동생이에요. 남동생이? 네, 누나고? 그 누나고. 네, 그렇게 해서 너무나도 그 부럽죠. 실제 너무 잘 된 사람들 보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맞아요. 여기 와서. 또 하나 생각났어요. 그 한의사를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삼형제가 다 한의사가 되셨어요.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막내분이 이제 가장 인물도 좋고 그래서 형들이 방송이나 이런 게 섭외가 들어오면 죄송한데 저희는 막내만 합니다. 마스코트 돼요. 근데 막내분을 만났어요. 근데 세상에 명품백을 딱 들고 오시더라고요.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최 박사님, 그럼 네. 이제 그런 분들도 보시고 했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 네. 주민이다. 그럼 나라면 이렇게 취업 준비, 뭐 진로 준비 이렇게 설계하고 하겠다. 뭐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저한테 만약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은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무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딱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요즘 뜨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네. 뭐 데이터 사이언스 쪽도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약간 전망 있는 그런 직업들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주변에서 취업을 한 다음에 행복해하는 분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본인에게 맞는 직업을 찾는 것 같아요.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본인 다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일과 내가 즐거워하는 일 사이에 어떤 접점을 찾으신 분들이 가장 행복하지 않나. 그렇게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혁 씨는 뭐 거의 북한 이탈 주민 거의 뭐 마지막 세대, 마지막 세대는 아니고 마지막 제다이. 네. 뭐 근데 나보다 이제 늦게 이제 네, 이제 네. 앞으로 들어올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친구분들에게 요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취업 준비나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팁을 좀 던져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좀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뭔가 반짝반짝해서 들어왔을 땐 이미 고점이더라고요. 네, 이미 널리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진 다음에는 먹을 것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제가 후배가 있다면
트렌드를 외면해가지고 좀 더 그 올드한 쪽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뜬 거 말고 네,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앞으로 뜰 거는 사실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이미 한물 가는 걸 찾아가는 게 어쩌면 괜찮을 수도 있다. 사다리부터 차기 같은. 아 이거는 서울에서 제가 30년 넘게 살았는데 네. 저도 모르겠는데요.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는 아니 그냥 건지? 뭐 네. 제가 그 조언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그럼 대표적인 거 그런 종목 하나. 대표적으로 뭐 농사가 뭐 이렇게 용접이라든가 그렇죠, 그렇지, 맞아. 그 대한민국이 이미 그 인건비 때문에 제조업들이 많이 시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그냥 명맥을 이어가는 그 뭐 노하우를 전수 받아서 이제 갈 수도 있고, 네. 아니 그 일리가 있는 게 그래도 왜 그 얼마 전에 자동차 회사에서 네. 그 제조업 뽑았을 때 그때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예? 그렇죠. 제조업 정규직 뽑을 때 네. 그런 거 뭐 비슷한 맥락이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쭉 그 유년 시절을 보낸 친구들도 취업이 어렵습니다. 제가 공부하는데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하는 친구들 다 그 서울대 졸업하고 쟁쟁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취업을 하기 두려워서 또 박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쉽지 않은 곳이다라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북한에서 오셨고 공부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보통 한국 사회가 북한학 권하는 사회잖아요. 네, 좀 그런 게 탈북민들을 이렇게 딱 바라보는 틀이 있잖아요. 아, 네. 북한에서 오고 공부했다 그러면 북한학을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런 권유 안 받아보셨어요? 아, 저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제가 뭐 하세요?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하고 있습니다면, 아, 그러면 졸업하고 북한 데이터를 분석하면 되겠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북한이라는 곳은 사실 정말 그 미운 곳이거든요. 저희에게는. 그런데 그렇다고 또 자기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 마냥 미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직업을 북한학으로 잡으면 정말로 이거는 좀 불행할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이 많이 들거든요. 정말 싫어서 왔는데 매일 그 북한 정권과 인권 문제와 북한의 그런 비윤리적인 행위를 자꾸 목격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삶 자체가 나이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중에는 북한 인권 활동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떠올리기 싫으니까 외면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북에서 와서 북한에 대한 그런 과거가 제 경쟁력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이 나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좀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저보다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영어 단어를 많이 섞습니다. 이것도 사실 일종의 그 뭐라고 말해야 돼 컴플렉스라고 하면 또 영어가 나오는데 영어를 많이 못 쓰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영어를 배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더 많이 구사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근데 저만 하면 적게 쓰는 거예요. 그래요? 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네 여성분들 중에서도 영어를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박사님께서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취업 실태, 현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보시면서 이거는 사실 나에게도 좀 해당되는 문제인데 뭐 네네.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도 있으셨을까요? 제가 이제 언뜻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산이 고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부산에서 처음 이제 학교를 올라온 거잖아요. 올라왔을 때 제가 조교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 교수님께서 내 연구실에서 누가 사투리 써?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농담이었거든요, 분명히. 농담이었는데 저는 약간 사투리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가 국어 문화원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사투리를 좀 유지하고 고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나름의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발표를 하면 그 학생들이 제 발표를 100%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인가요? 네, 사투리를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하면 조교니까 이제 전화를 받을 일이 많잖아요. 네, 뭐 어디 연구소입니다. 받았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걸 100% 이해하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이게 지금 내가 지방 사투리를 쓰는 이 방언조차도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조금 방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자체를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언어든 문화든 다름이 가지고 오는 그런 적응 기간 혹은 불편함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이제 그 언어 문제 포함해가지고 이런 그 취업 준비 같은 거, 네. 그건 아마 계속 또 겪으시는 문제일 텐데, 그런 것들 다 서울 시민들과 북한 이탈 주민 모두가 이제 공통적인 문제일 건데, 장혁 씨 생각하시기에는 이거는 정말 북한 이탈 주민들한테 더 뼈 아픈 것 같다 말씀해 주셨지만,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 번 더 해주신다면.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일종의 그 동병상련 같은 게 느껴지는데요. 이 단순하게 취업에 필요한 이런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언어 문제를 극복해야 되거든요.
취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집단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협업을 하는 과정인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정말로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이거는 뭐 내 고향 사투리를 사랑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사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취업 활동하는 분 중에 이렇게 언어학원을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서울말이 절실한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언어 문제라는 게 정말로 어렵거든요. 이게 내가 뭐 오늘 순간부터 사투리를 안 쓸 거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정말로 볼펜 물고 막 아나운서 말 따라하면서 막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려워서 그냥 나는 부산 사람으로 정체성을 정했어 해서 부산 사투리를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북에서 오셨는데 네. 부산 사람 이게 어차피 찐으로 못 갈 바에는 짭으로 가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아니 서울 말보다 부산 그게 좀 더 쉽나 봐요. 그래서 하다가 맞는 말이 있나 보죠 저희. 네, 그래서 어차피 서울 사람들 눈에 이 귀에 들릴 때는 뭐 찐 부산이나 짭 부산을 구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부산 사람들은 구분하겠지만 네, 그래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을 정도로 언어는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로 맞아요. 탈북민에게 시험만큼이나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취업 준비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정말 틀린 말이 아닌 게 강원도가 남강원도가 있고 북강원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이제 남북이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강원도 사투리가 부산, 그러니까 그 경상도 사투리랑 약간 맞닿아 있어요, 억양이. 그래서 뭐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부산 사람들도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마 북쪽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부산 사투리가 서울 표준어보다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 사실 서울 경기 사투리도 있습니다. 있어요, 딴 맞아요. 얘기긴 하는데 일요일 이런 거. 일요일? 네, 일요일이 아니고 일요일 이런 거 다. 일요일? 네네네. 수도권 사투리거든요. 그래요? 네네. 처음 들어보네. 아나운서예요. 예, 아무튼 뭐 얘기가 딴 데로 샜습니다만은 들어보니 부산 이탈 주민이시고 북한 이탈 주민이시고 하신데 이게 뭐 어느 지역에 할 것 없이 우리 사회가 좀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서 좀 사회적 통합적인 관점에서 서울시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으신 게 있을까요? 많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뭐 연구가 된 것들도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턴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남북한하자단에서 인턴 같은 그런 그 경험을 쌓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인턴 기회를 그렇게 필요로 할까? 저희가 또 연구를 하면서 분석을 해봤는데 실제로 내가 이 조직에 들어가서 이 일을 했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일이 어느 정도 강도인지를 아예 예측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남한에 있으면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루트로 간접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유추가 가능한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예를 들어 아까 간호사 얘기하셨잖아요. 간호사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간호사로 일을 하면 힘들다 하는데 이게 어떤 힘듦일까?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걸까? 혹은 3교대라는 게 나의 바이오리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남한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인턴 기회를 달라. 대신에 뭐 하루 이틀 이런 게 아니라 뭐 1개월, 3개월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진짜 그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을 달라.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고요. 또 멘토링도 많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센터,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하나센터가 25개가 있어요. 전국에. 서울도 있고요. 근데 그 하나센터에서 전화를 받으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하시거든요. 전화를 받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주로 계신데 받으면 어떤 거 물어보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친구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축의금을 얼마를 내면 될까요? 근데 이거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남한의 그 축의금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물어보잖아요. 그렇네요. 우리 친하면 얼마 뭐 이렇게 그렇죠. 3, 5, 10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하나가 다 궁금해요. 근데 이거 이렇게 궁금할 때 내 옆에서 내가 1대1로 뭔가 나의 정착을 도와줄 수 있고 특히 취업 문제에 대한 질문들을 받아주고 정보를 줄 수 있는 1대1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힘들 때도 기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직접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때 멘토 원하십니까? 이미 너무 이루셔서 죄송합니다. 대답 안 하시네요. 안 좋아하시죠? 배울 점이 많은 분이에요. 예. 프로 방송인. 그러니까 위협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방송계에서 이제 앞으로. 뭐 아니라고 못 하겠네요. 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요 질문 드려볼까요? 나에게 직업이란
사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서 정착 지원금을 많이 받잖아요. 사회적으로 이제 국가에서부터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거는 사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정도는 다 자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내야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자기 의무를 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업을 가져야 소득이 생겨야 세금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 1년 정도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뭔가 이렇게 세금을 낸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 제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이런 만족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탈북민 분들도 공감하겠지만 그 직업이 주는 그런 안정감에서 제일 큰 것이 내가 세금을 내는 이 사회의 평범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주면서 내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가지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직업은 진짜 종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 박사님. 저한테 직업은 제가 종교가 있긴 한데 일종의 콜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세상에 해야 될 일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 취업의 과정인데 그게 국가적인 소속감 그런 정체성도 되겠지만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직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늘 또 이렇게 저희 강의를 함께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또 실제적으로 이 취업을 고민하는 딱 그 세대의 또 친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궁금한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좀 받아보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최승미 선생님이 지금 강의는 잘 들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대학교 같은 데 이 특례를 해가지고 어쨌든 탈북민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게 수업 진도나 어쨌든 이 학점과 아마 이게 제대로 따라잡기 힘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게 학점을 그럼 이제 얼마 못 따는데, 그 이후에 취업 같은 할 때 이 학점 같은 게 얼마 없으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혹시 대학교 같은 데서는 혹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조치를 취하는가, 도와주는 제도가 있나요? 안 그래도 이제 조치 같은 취하는 게 있나요? 아무래도 대학에 있던 시간이 제가 좀 많긴 했었어요. 근데 북한에서 온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특별 전형, 그러니까 정원 외 특별 전형으로 이제 입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 전형처럼 이분들이 이제 실력, 그러니까 성적을 많이 구애받지 않고 입학을 하시기도 해요. 특히 이제 학업 능력이 많이 높아야 하는 명문대에 입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학업을 따라가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예전에는 심지어 중도 탈락률도 되게 높았어요.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는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학교를 다니다가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응은 좀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 입학하면 북한 이탈 주민 신입생들을 모아서 총장님과의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의 미래입니다. 와주셔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러면 북한에서 이제 나고 자란 친구들 중에서는 많은 경우에 1인 지도자의 그런 거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총장과의 식사 이후로 중도 탈락률이 너무 낮아진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간부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렇죠. 지도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상 교양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방법을 썼던 모 대학에서 네. 이 방법을 이제 롤모델 삼아서 여기저기 학교에서 그걸 따라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학업은 다른 문제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정말 똑똑한 친구들은 학업을 따라가요. 어떻게든 언어나 문화의 장벽을 극복하고 따라가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신입생과 선배들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거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아무래도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대책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만을 위한 그런 제도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확실히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서 1대1 멘토링 프로그램은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여기 오신 분들도 다 그 얘기에 공감을 많이 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멘토가 북한 이탈 주민분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한테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나도 멘토가 필요해. 네. 직업이라고 하는 게 아까 또 얘기가 나왔지만 네.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 자아 실현의 과정 이런 거였는데 이게 비단 북한 이탈 주민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남북한 주민 모두 또 서울 시민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 그렇게 자기를 찾아가는 맞아요. 시간 속에 좀 살고 있는 건데요. 남북한 주민분들이 서로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손잡고 각자 다 자기를 찾아서 자기들이 모여 우리가 되는 서울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자아 실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생존이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취업, 서울에 오신 북한 이탈 주민분들을 위한 모든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